빨간 벽돌집에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아유, 이런 데를 누가 사러, 이렇게 낡고 허름한 빌라에, 그리고 또 주변에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들도 좀 널브러져 있고 육안상 봤을 때의 주거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빌라를 보면 기회가 보여집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94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현재 27년 된 극강의 노후 빌라를 낙찰받은 멘티님이 계셔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노후된 최악의 빌라를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세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에 대한 스펙사항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 물건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2층 빌라입니다. 전용 면적은 10평이며 감정가 7,800만원부터 시작하여 2회차 유찰까지 진행되어 3,80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죠. 그리고 우리 대장TV 멘티님이 6,160만원에 당당히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27년 된 썩다리 빌라를 6천만원이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권리 분석 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현황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8년 8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시죠. 자, 임차 현황을 보니 2018년 11월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8월이며 임차인의 전입은 2018년 11월이죠. 즉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서 경매 낙찰 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 후 인수되는 항목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죠. 자, 그럼 해당 빌라의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변 경매 물건과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 가격은 최소 1억 원부터 형성되고 있습니다. 27년 된 빨간 벽돌 노후 밀집 지역 빌라가 1억 원이면 다소 무거워 보이시죠? 그 이유는 현재 재개발 추진 중이라 향후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구축의 주택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급량 확대를 위해 노후 밀집된 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의 부동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낙찰된 케이스를 보면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빌라가 입찰일원 31명씩 붙으며 1억 원을 넘게 낙찰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썩다리 빌라 낙찰 물건의 스펙사항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 고가 낙찰되는 케이스는 보다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낙찰된 경매 물건 중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장TV 멘티님이 낙찰받은 썩다리 빌라를 예시를 들어보죠. 어느 누구는 2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로만 생각하여 3천만원 최저가 중에 약 500만원만 더 적어서 입찰했습니다. 하지만 낙찰은 6천만원대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게 되죠. 그럼 패찰한 누군가는 이야, 이거 썩다리 빌라를 6천만원이나 주고 받다니 경매는 이제 끝물이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빌라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재개발로 인해 지속적인 플러스피가 생성되는 곳이죠. 즉 낙찰만 받더라도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형성되어 향후 기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 낙찰 두 번째 케이스는 썩다리 빌라가 똑같이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낙찰자는 빌라 전체 호실의 주인이었으면서 한 개의 호실만 낙찰받아 추후 재건축을 생각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을 보고 가치를 논의하는 게 아닌 보다 다양한 시야와 안목으로 패찰의 사유를 분석하고 내가 보지 못한 다양한 가치가 존재했는지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부동산 경매 투자의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초보 투자자들의 고가 낙찰이나 실거주 투자자들은 사실상 배제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본인만의 패찰 노트를 만들어 부동산 경매 투자의 근육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가 낙찰에 대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추후 영상에서 참고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썩다리 빌라의 내외관 컨디션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지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강의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물건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빌라들이 따다다다닥 붙어져 있으면서 빨간 벽돌집에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아유, 이런 데를 누가 사러, 이렇게 낡고 허름한 빌라에, 그리고 또 주변에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들도 좀 널브러져 있고 육안상 봤을 때의 주거의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빌라를 보면 기회가 보여집니다. 즉, 주변에 나대지가 없고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신축 건물이 아닌 구축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30년 이상 된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경매로 최대한 거품을 내린 상태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한다면 오히려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의 가치만 보지 마시고 향후 변경될 미래 가치까지 포함시켜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안전하게 자본소득을 세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가 너무 많이들 진입하고 계셔서 잠깐 이 빌라 안쪽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골목 되게 협소해 보이시죠? 이렇게 노후된 지역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도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변경될 가치, 그리고 향후 기대 가치 등을 그리면서 보다 수익성 높은 물건을 선정하여 입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해당 물건은 201호 물건인데 2층인데요. 이제 임차인이 나가고 간략하게, 현재 이게 재개발에 대한 이슈성이 있던 입지라 간략하게 인테리어만 한 후에 현재 전세 구성까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지를 보시면서 내부 컨디션이나 외부 컨디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빌라가 샤시가 이렇게 교체된 지역들 보이죠? 이렇게 빌라 샤시 교체된 거나 2층, 저기가 우리 호실인데 저기도 교체됐죠? 저런 데는 아마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외관 상태는 그리 좋진 않아요, 그죠? 극강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빌라라 전 오히려 이런 빌라들 보면 인테리어를 통해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저가로만 매입하면 충분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항상 눈에 보이긴 합니다. 자, 빌라 내부로 진입해 보시죠. 자, 이게 진입하는 것부터가 무서워, 그죠? 아기 기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층인데 막아놨네요. 어차피 지층에는 호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은 거 보니까 일부분 누가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 여기 전구가 있었는데 전구가 떨어졌네요. 거의 제 키가 다죠? 자, 일로 와보세요. 우리는 201호인데 알고 보니까 이 102호 여기도 우리 멘티님이 낙찰 받았더라고요. 노후 빌라를 우리 멘티님들은 많이들 받는다. 자, 한번 올라와 보세요. 자, 청소 상태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청소 상태는 양호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201호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전등이 안 나오네요. 이제 그리고 여기 201호인데 자, 보세요. 여기 공간은 보일러실일 거예요. 열려있네요. 그쵸? 보일러가 배치되어 있죠? 보일러하고 서브 창고 공간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고,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임장 조사할 때 안에 누구 계신지 좀 확인하려고 요거 보면 우유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 막 열어서 쳐다보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열어갖고 봤다가 누구나 눈 마주치면 어떡하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굳이 누르시면 안 되고, 스위치, 전동 스위치도 있죠? 벨도 있는데 누르면 안 나와요. 아마 안에서 전원장치를 내렸을 것 같아요. 자, 어두우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한번 내부를 열어볼게요. 시장님 비밀번호 어떻게 되시죠? 1014입니다. 1014편. 자, 열렸습니다. 극강의 28년의 노후 빌라 내부를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들어가 보시죠. 우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들어와 보세요. 한번 불을 켜볼까요? 안 나오네요. 아마 밸브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전원 스위치가 보통 이렇게 신발장에 감춰놓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신발장 안에. 한번 켜볼게요. 자,
보세요. 28년 된 극강의 노후빌라 내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우리 매티님이 이 싱크대는 전면적으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색상 잘 어울리게 잘 하셨네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신발 벗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세요. 자, 우선 싱크대를 보면 깔끔하네. 잘 하셨다. 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벽수라고 해요. 벽에서 단전을 뽑은 건데, 수도를 뽑은 건데 이렇게 벽수가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합니다. 동파의 위험도 약간 있고, 그리고 이 수전을 이리저리 옮겨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롭게 여기서만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수전을 오히려 이 싱크대 하부 쪽으로 뽑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싱크 볼은 굉장히 넓네요. 볼은 굉장히 넓어서 물이 튀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물 튀지 않죠.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보통 이 도출구, 이 수도 출구를 뽑아갖고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 길었네요. 수전이 길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괜찮네요. 후드가 달려있긴 한데, 후드 작동 여부는 잘 나오죠. 후드도 새 겁니다. 후드도 새 거고 3구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매력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싱크대 깔끔하죠? 아직 스티커도 안 뗐어. 새 거야, 새 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이는 게 보통 통상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서브 거실방인데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이 크게 내가 인테리어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선 거주에만 이상 없게만 해놔라. 나중에 재개발에 대한 이슈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미닫이는 유지한 상태죠. 그리고 이 신발장은 이 싱크대 상하부장이랑 색상을 통일하게 맞췄네요. 페인트만 도색만 한 것 같습니다. 새 건 아닌 것 같고. 자, 돌아보세요. 자, 이게 작은 방. 환하죠? 자,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전등이 있는데 외부 돌출형 전등보다는 안에 다운라이트라고 해서 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전구로 한 3구 정도만 박으면 오히려 개방감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배나 뭐 이렇게 찍힘이나 울림 같은 건 많이 없어요. 바닥도 그렇고요. 찍히거나 울린 건 하나도 없다. 깔끔하다. 자, 조망권 한번 볼까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우리 대한TV 시청자분들 어떤 장면이 연출되실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열면은 이제 한강은 보여야죠. 한강이 보이면서 저기 남산타워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조망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다 우리는 옆집권이다. 그죠? 옆집권에서 친구가 살면, 야 친구야 오늘 뭐하냐? 오늘 끝나고 치맥이나 한잔하자. 이런 얘기하면 친구가 바로 대답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편의성 있습니다. 그죠? 최저가 3천만 원부터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었는데 큰 걸 바라면 안 됩니다.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샤시도 잘 닫히고요. 자, 이동해 보시죠. 보통 이게 싱크대 쪽에 이 강화 유리가 많이 비싸져서 이렇게 안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네요. 열면 뭐다? 벽이다. 이게 건축법이 완화된 상태, 그러니까 예전의 건축물들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돼서 유격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지은 건물들이라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이쪽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도어락 부분, 아까 전에 초인종 부분. 이렇게 좀 인터폰 자체가 화상으로 좀 연결되면 좋은데 크게 무게감은 주진 않았습니다. 자, 들어와 보세요. 이제 여기가 안방이겠죠? 에어컨도 있고 전등 커버 스위치 다 바꿨고요. 이 도배 장판 우은거나 찍힘 현상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면 동일한 조건이겠죠? 전망권이 동일하니까. 뭐다? 옆집권이다. 그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안방이고 꽤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로 와보시면 이제 화장실 쪽 한번 볼게요. 여기가 화장실이겠죠? 창이 많네요. 은근히 창이 좀 많아. 자, 여기가 화장실이고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다 새 거죠? 신발이 있으니까. 타일도 전면적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타일도 잘 교체가 돼 있고, 바닥도 다 타일, 작은 타일, 사이즈 작은 타일을 좀 깔아갖고 여기 보면 줄눈도 다 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쏘하셨고, 여기 보면 수건 거리, 수건 거리 잘 세팅돼 있고, 거울이 조금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울이 조금 다소 작네요. 보통 이쪽에 수건함을 설치하는데 수건함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수건함이 좀 작아, 협소하긴 해. 변기는 커버 뜯지도 않았네요. 새 거고. 여기 열면 수건 설치할 수 있게. 그죠?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창문이 하나 더 있네요. 열면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인다. 주차하는 공간이 다 보이죠? 골목길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보기보다 깔끔합니다. 그죠? 깔끔하지 않나요? 훨씬 깔끔합니다. 오, 내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처리해놔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기까지 27년 된 극강의 노후 빌라를 외관, 내부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빌라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장에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당 빌라의 공시지가는 약 5천만 원 정도 구성되고 있으며 보통 전세 보증보험 가입 범위가 공시지가의 150% 정도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전세는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는 전세가를 두고 갭으로 약 3천 정도, 약 1억 원 정도에 형성하고 있는 빌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멘트님은 약 6,200만 원대의 낙찰을 받고 시세가가 약 1억이니까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멘티님이 법인으로 낙찰받은 건이라 양도세 절감을 통해 수익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아까 올라오다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요 밑에 호실도 우리 멘티님이 받았어. 근데 그 멘티님은 보다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더욱더 재개발에 대한 이슈사항이 있기 전에 미리 받아놓은 상태라 약 4천만 원 초반대에 낙찰받아 그 멘티님도 수익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게끔 매도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내 작은 종잣돈도 취직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내 돈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부동산 경매 너무 하고 싶은데 경락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너무 안 나와서 못 하겠어요. 이런 소리를 가장 많이 듣긴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물건을 보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종잣돈이 한 5천 정도 있는데 조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고 한다. 근데 이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비율이 한 50% 정도 나오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너무 적게 나와서 사실상 투자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왜 조정지역 내에 있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세요?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본인이 투자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킵니까? 지금 당장 이 종잣돈 안에서 취득 가능한 부동산을 보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지역 내에라도 소액주택은 현금 매입이 가능하니까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오피스텔, 상가, 작은 토지 등 혹은 지분 투자 등으로 나의 소액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종잣돈은 여기 작은데 내 눈이 여기를 보고 있어요. 부동산을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여기 있으면 내 눈도 낮춰야 됩니다. 낮추면서 작은 회사라도 취직할 수 있게끔 내 돈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공의 원칙은 실행에 있습니다. 그 실행을 통해 매일 1%씩만 성장하면 됩니다. 그것을 기준 삼으세요. 그 작은 실행은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경험을 얻게 되면서 그 시작으로 인해 경제적 자유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모든 시청자분들이 매일 1%씩 성장하여 100일이면 100%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